시간에는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였지? 품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품사라는 게 이 말의 뜻이 뭐였더라? 말을 이루고 있는 말의 부품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품, 같은 품자였고, 사자가 말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말의 부품이다라는 뜻이었어. 그러면 이 말의 부품들이 모여갖고서는 뭐가 되냐? 말이 되겠지. 그래서 문장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어, 말의 부품이 되는 품사를 앞선 시간에 배웠었고, 오늘은 문장의 요소에 대해 배울 건데, 그러면 말의 부품이랑 요소는 그럼 뭐냐면은, 비유를 한번 해볼게. 쌤이 막 비유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집에 컴퓨터 한 대씩은 있죠. 요새 없나? 핸드폰이 다 대체하고 있어갖고, 아마 컴퓨터 다 있을 텐데, 뭐 플라스틱 같은 재료 같은 게 있다라고 봅시다. 플라스틱이 뭐 버튼 같은 거 만들 수 있겠고, 뭐 유리 같은 재료는 액정을 만들 때 사용되겠죠. 그리고 쌤이 이과가 아니라 철 이런 말 잘 쓰나? 그래서 이런 게 뭐 나사 같은 거, 볼트, 너트 같은 거 만들 때 사용이 되겠고, 그리고 뭐 알루미늄 맞는지는 몰라요. 뭐 케이스 만들 때 알루미늄 같은 거 쓰잖아요. 요새는 티타늄 같은 것도 쓰겠지만은. 자, 그리고 케이블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 사용이 될 거란 말이야. 저 쌤이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컴퓨터 만들 때 이런 원재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냐. 이런 거 만들 때, 그치? 해서 각각의 이런 재료들이 말하자면 어, 품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품사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서 이제 이 부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씩 만들겠지. 뭘 만들지? 키보드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모니터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마우스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어폰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요새는 헤드폰 같은 거, 에어팟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어, 뭐 그리고 그렇죠. 스피커 같은 것까지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게 모여갖고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모여야 비로소 키보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다라고 하진 않잖아. 이런 게 다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차다. 그 요새 유튜브에 뭐랄까 효과음으로 차다 하는 거 너무 재밌던데.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요거 각각 하나하나가 이걸 부품이라고 하진 않지. 이게 이제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써놓은 요런 것들,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이어폰, 스피커, 이런 애들은 뭐였어? 품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여서 오늘 배우게 되는,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게 문장의 성분이란 말이야. 문장의 요소라고 써있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문장이라고 봤으면은 이게 완제품이잖아, 말하자면. 문장이 완제품인 거야. 그래서 완제품 이루기 전에 저 각각 요런 것들이 저 문장에서 어떤 성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은 대략적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해를 돕고자 쓴 거기 때문에 뭐 이것만 컴퓨터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컴퓨터에 있어서. 그래서 비유를 한 거니까는 이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요소,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이어폰에 해당하는 게 각각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요소라고 제목이 나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요소에 해당하는 말은 방금도 써놨지만은 결국 문장에서 우리가 성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 영어 문장은 네 가지 주요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 보어, 그리고 수식어로 이루어진다. 라고 써 있는데, 자, 하나 살펴보면은, 자, 다 어로 끝나고 있단 말이야. 좀 앞으로 이제 뭔가를 물어볼 때, 품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끝에가 이렇게 사자로 끝난 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성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끝에가 무슨 무슨 어자로 끝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이상한 놈이 껴 있어. 뭐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전부 다 어자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누구? 그치, 이 동사 하나가 끝에가 사자로 끝나고 있단 말이야. 사자로 끝나는 건 뭐였어? 그냥 품사였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어와 이제 영어의 체계가 좀 달라서 그런데 이제 문장은 사실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주어부랑 그리고 서술부로 나뉩니다. 서술부, 주부와 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가정주부 할 때 그 주부가 아니야. 주어부를 이제 주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주어부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동작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게 서술부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영어에서는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서술부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따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동사의 모양을 좀 구분하자 해갖고서는 이렇게 얘가 끝에가 사자로 끝났지만은 중요합니다. 따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정확히는 그냥 동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동사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품사로서의 동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얘를 정확히는 서술어로 쓰인 동사라고 했고 수어 동사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문장 안에 품사로서의 동사는 꽤 많이 보이는데 근데 수어 동사로서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수로 동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앞으로 문법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문법 문제뿐만이 아니고 문장에서 수로 동사로 쓰인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문장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독해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를 찾고 가면은 과장이 아니고 한 90% 해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이 문장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주어. 그래서 주어는 영어로 자, 지금 영어로 써주는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는 subject. 이거 과목 아닌가요? 맞아. 그래서 과목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주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요 s를 따서 주어는 앞으로 이렇게 대문자 s로 표시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주어가 뭐냐? 주자가 주인할 때 그 주자야 해서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린 주어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로서 우리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해석할 때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요걸 붙여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문장 성분을 배우고 영어를 좀 자기가 초보자다 싶으면은 주어가 뭔지를 찾을 때 항상 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은는이가를 이렇게 붙이게 되고 어지간하면 특히 은는을 붙이면서 해석을 해주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볼까? 자, John played basketball 옆에 나와 있는데 자, 이때 John 그냥 John이라고 쓴 게 아니고 영어에서 John은 played 농구를 했어요. basketball 농구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 여기에는 은는 을들이 안 붙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해. 우리말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는 이런 말을 잘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좌니 뭘 했다고 played 했다라는 영어에서 이 주어 동사를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보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그래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2번 동사 그래서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에서 뭐뭐 하다에 해당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verb라고 일단은 쓸게요. 하지만 서술어를 나타내는 말이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predicate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품사로서의 동사랑 서술어로 쓰인 동사랑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서 3이 대문자로 이렇게 V를 쓰면은 이게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인 거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품사로서 쓰인 동사 요렇게 쓴 거랑은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끝에 다로 끝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동사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해석해 봅시다. 그는 wrote 하면은 write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지금 수로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안에다가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수로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 있지 해서 이거를 그냥 쓰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해야 돼? 썼다가 아니고 썼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뭘 썼는지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썼다 편지를 그녀에게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It is cold today 하면은 이때 it은 별 의미는 없어.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it is cold 날씨가 춥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원래 cold는 추운 차가운이라는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였는데 얘가 어떻게 다로 끝났어? 비동사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추우다, 춥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제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끝에 다로 끝나고 있는 수러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수러 동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뭐 한문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데 동자가 동쪽을 나타내는 동자가 아니고 우리 동작할 때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목적어 봅시다. 자, 이제부터 주어 동사까지는 근데 은근히 다들 잘 따라오거든? 이제부터 헷갈려. 목적어랑 보어. 자, 여기부터 진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목적어는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써. 서브젝트랑 닮았네. 그렇게 느낌이 오면은 굉장히 잘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쓸 거고요. 서브젝트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뭐냐? 아까 주어는 뭐였어? 동작을 하는 애였어. 그 목적어는 주로 뭐냐면은 동작을 당하는 애.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렵게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주어랑 비교해 봅시다. 주어랑 목적어랑 비교를 하면은 얘는 하는 애, 얘는 당하는 애. 쌤이 이거 극단적으로 말할 때는 주어는 가해자야. 그리고 목적어는 뭐야?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주어와 목적어에 대한 이해를 느낌을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당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어감이 너무 세갖고서는 그래서 일단은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이 대상이 되는 말로 우리말에는 을르리란 말을 주로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우리말에서 이런 위에 나와 있는 아까처럼 은는이가라든가 지금처럼 을르리라든지 이런 말을 문법 용어로 조사라고 하거든요. 조사하면 다나와 할 때 그 조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조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토씨라고 하는데 토끼가 아니고 토씨. 들어봤을지도 몰라. 막 어떤 막 똑똑한 애가 남이 한 얘기를 한 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리고 똑같이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머 쟤는 어떻게 말을 토씨잖아 안 틀리고 똑같이 하냐 막 이렇게 할 때 그 토씨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은는이라고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이가로 해도 되잖아. 그치? 어, 근데 그것까지 막 정확하게 다 지켜갖고서는 할 때 우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을 그대로 막 쫓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 토시가 바로 이 조사인데 우리말에서는 영어에는 없는 이 조사가 영어에 왜 없냐면 영어는 순서가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개의 성분이 정해지는 거거든. 중요하니까 다시 써볼까? 영어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언어야. 그래서 순서가 역할,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성분이 결정이 돼. 근데 우리말은 어떠냐면은 얘는 조사가 그냥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말에서는. 어, 조사에 따라서 성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래서 영어에서 순서가 중요하니까는 이 조사랑 순서.
순서에 맞게끔 조사를 말해주고 조사에 맞게끔 순서를 설정을 해주는 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말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이 가장 크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지금 굉장히 길게 여기에 대한 설명했으니까는 중요하니까는 설명 계속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니까는 동사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왔다 싶으면은 얘한테 이렇게 을을이란 말을 붙여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동사부터 찾아보자. 모든 문장에서는 동사부터 찾아볼게. where 뒤에 s가 붙어 있는 얘가 동사인 것 같아. 그럼 얘가 주어겠지. 자, 해서 아빠는 우리 아빠는 어, 착용하신다. 뭐를? glasses. 그래서 아빠가 뭘 해서 이거를 안경을 쓰신다라고 을을이 붙어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말 지금 당장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는 볼게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목적어의 종류가 사실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라는 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특히 이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적어의 종류가 두 개 있다라는 것도 일단 한번 들어는 봅시다.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인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지금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지금 보면 she looks after them 하면은 look after가 돌보다라는 뜻이 있지. 근데 이 after의 품사가 동사는 아니잖아. 이거 전치사지, 그치?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이어져야 돼서 앞에서 품사 설명할 때 전치사와 명사를 한 세트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불러주는 거지. 자, I am afraid of bugs 하면 be afraid of라는 표현에서 자, afraid 뒤에다가 bugs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of라는 말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갖고 이 경우에도 of가 전치사니까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4번 보어입니다. 자, 보어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여태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할 건데 앞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명사라는 품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동사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 생김새가 동사인데 다른 애가 들어가면 이상하겠지. 당연히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명사야. 근데 우리 명사가 뭘 명사라고 했더라? 어떤 뭔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지만 쌤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법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었지. 명사는 뭐였어? 주어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또 뭐도 될 수 있었냐면은 기억나니? 보어도 될 수 있었어. 그러면 여태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서 당연히 동사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끝에가 지금 어자로 끝나고 있는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애가 누구다? 지금 명사다. 저 명사는 뭐다? 동사가 아닌 자리에 전부 이렇게 깔릴 수 있는 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보어는 여기에 명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애도 들어가. 형용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자, 한 가지 더.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거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쓰는데 좀 길지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쓰면 앞글자 따서 이렇게 C라고 쓰면은 아 이게 보어라는 표시였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어는 뭔가 이제 동사만으로는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을 이렇게 보어라고 합니다. 뭐 쉽게는 그냥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문장을 이제 완전하게 해주는 말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어는 두 개로 나뉘는데 주격 보어가 하나 있고 목적격 보어가 하나 있는데 이름에서 느낌 오겠지만은 주격 보어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주격 보어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인데 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명사를 쓸 것이고 얘가 어떤지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를 쓰겠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예문이 각각 나와 있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어 동사 이제 표시 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어 동사 써볼게. So my dog is cute 써 있어. 그러면 우리 강아지는 어떻다고? cute, 귀엽다고. 그래서 이 cute한 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야? 우리 강아지에 대한 설명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귀엽고 귀여운 거 우리 강아지 둘의 관계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밑에 있는 거야. She became a teacher. 그녀는 됐어. 뭐가 됐어?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지금 그녀가 뭐가 됐고 이게 그녀가 된 거기 때문에 둘의 관계도 사실상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우리 이거 보호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ute는 품사가 형용사였고요. 자, 그리고 a teacher는 품사가 명사였어. 자, 이렇게 쓰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수 있고 명사가 보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또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밑에는 자, 여전히 보어에 대한 설명인데 나는 이때 found는 발견했다 말고 생각하다 쪽으로 가면 깨닫다 알게 되다 쪽으로 해서 나는 생각했다. 뭐 the book difficult 이 책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뒤에 이 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문장 성분 쓸 수 있겠고 자, 이때 difficult가 품사 형용사인데 뭐가 어렵다고? 이 책이 어렵다고. 이 책이 어떻다고? 어렵다고. 둘의 관계 어때? 같지. 그래서 자,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보어인 거 알 수 있지. 자, 밑에 있는 것까지 해봅시다. 우리는 봤다. 그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페인트 칠하고 있는 것을 봤다. 자, 그럼 누가 뭐 하고 있는 것을? 그가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누구야? 그가. 둘의 관계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때 큐트, teacher가 얘를 나타내고 있어. 근데 가리키는 대상이 주어였어. 그러면 이때 보어는 어떤 보어?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경우에 I found the book difficult 하면은 내가 동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 책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difficult가 나타내는 거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책을 나타내는 말이었지. 그래서 둘의 관계가 같았는데 나타내는 말이 목적어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두 문장은 주격 보호, 아래에 있는 두 문장은 목적격 보호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계속해서 뒤에 뭐 형식 배우면서도 문장 성분이랑 요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는 그냥 처음에는 문장의 요소, 성분에 대해서 느낌만 익힌다라는 생각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 자리에서 보어 자리는 명사랑 형용사만 올 수 있고 부사는 일반적으로 올 수 없다라는 요 내용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그래서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뒤에서 오형식을 이룰 때 그 오형식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하지만 문장을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얘가 쓸모없는 애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수식 어자로 끝나고 있으니까는 문장의 어떤 부품이 아니고 요소, 성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애인 거고 영어로는 modifier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M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떤 품사가 수식어처럼 쓸 수 있냐면 수식어라는 게 뭔가를 꾸며준다라는 뜻이잖아. 꾸며주는 품사가 뭐가 있었지? 그렇지. 자, 복습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자, 형용사가 올 수가 있고요. 자,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쌤이 여기서 형용사를 괄호친 이유는
수식어라고 문장 성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를 보는 경우가 많을 거야. 왜 그러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인데 명사는 각각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댔잖아. 그러면서 이 형용사가 명사 꾸며줄 거다 보니까는 각각 이 안에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가 수식어가 될 수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단독적으로 수식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부사일 경우가 많을 거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전치사 앞에서 배웠을 텐데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항상 세트로 다닌다라고 했잖아. 근데 전치사랑 명사가 이렇게 세트로 다니면서 어떤 애처럼 기능한다고 했었어. 수식어 기능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처럼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모양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서 수식어에 대한 뭐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살펴보면은 주요 성분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생략을 하더라도 문법적인 오류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수식어이긴 하지만 이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말은 조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예문 또 한번 봅시다. 주어 동사부터 표시해 볼까? You walk 주어 동사 너는 걷는다. 근데 어떻게 걷는다? Too fast 너무 빠르게.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한 꾸며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밑에 Audrey enjoys. 그래서 밑에 뭐 다 나와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Audrey는 좋아한다. 뭐 하는 걸 좋아해? Going shopping. 쇼핑 가는 걸 좋아하는데 with her mother. 그녀의 엄마랑 쇼핑 가는 걸 좋아한다. 해서 이 말을 빼더라도 크게 뭐 문장을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쇼핑을 가는 것을 해서 쇼핑이라는 걸 명사로 봤을 때 얘를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겠고, 자, 고잉이라는 거를 이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이 남아 있어서 자, 이 동작에 대해서 꾸미고 있다라고 봐서 이 수식어 자체를 형용사로 보든 뭐 부사로 보든 그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with라는 어떤 모양이야? 전치사랑 뒤에 her mother가 명사지.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도 또 수식어 기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자,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할 때 문장의 요소, 이 성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문장이 보이면 전부 다 일일이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일단 프랙티스 19번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는 다 풀 건데 여기서는 일단 시키는 데까지만 하시고 다만 해석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1번 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멈추지 말고 한번 쭉 가고 우리 뒤에도 어차피 문제 풀 게 좀 있으니까는 프랙티스 19번은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어에는 동그라미 1번에 her cap 그녀의 모자는 is가 지금 비동사 동사지. 그래서 여기다가 세모 치면 되겠지. 그녀의 모자는 빨갛다 라는 말이 되겠고 3번에서 she 그녀는 keeps 이 부분이 동사지. 그래서 a diary every day 그녀는 일기를 매일 쓴다라는 말입니다. 자, 5번에 토니 앉았다 on the bench 벤치 위에 앉았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좀 해볼게요. Her cap is red. 그녀의 모자는 주어니까 은는 이거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is 뒤에 이 말이 합쳐져서 빨갛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지. 3번에서도 자, she 그녀는 keeps a diary. keep a diary가 일기를 쓰다라는 거니까는 자, 한 번에 갈게요. 일기를 쓴다 매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5번에 토니는 sat 앉았다. 어디에? on the bench. 그래서 벤치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 먼저 쓰고 갈게. They 그들은 went camping 캠핑에 갔다.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에. 4번은요.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나의 좋아하는 subject 주어 과목이지 여기서는 나의 좋아하는 과목은 뭐다? 음악이다. 그래서 음악이다라고 해석을 써주셔도 되겠고요.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은 lives 산다 어디에? 서울에. 그러면 미리 써놓은 요
해석을 바탕으로 문장 성분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은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주어로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다로 끝나고 있는 부분을 동사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어디까지가 주어인가? 나의 좋아하는 과목 은이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동사는 is가 동사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가 어디냐고 하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동사 앞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6번이요. Her family lives. 그래서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은 산다. 자, live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주어 동사를 찾는 것으로부터 영어 해석이 시작이 되니까는 자, 요거부터 하고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랑 세모 표시했는데 셈이랑은 그냥 앞으로는 자, 주어 동사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문제가 좀 많은데 시키는 대로 일단은 쭉 해보고 음, 그 다음에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끊어서 가는 것보다 자, 그냥 한 번에 하고 어차피 우리는 연습을 워크북 통해서도 또 할 거고 한 문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할 거니까는 일단은 맞든 틀리든 신경 쓰지 말고 해석을 먼저 써보는 거. 자, 해석을 쓰고 그래서 뭐가 주어다? 주어는 은는 이가 이게 붙게 되면은 주어고 동사는 뭐다? 끝에가 다로 끝나고 있으면은 동사고요. 목적어는 뭐다? 일반적으로 을를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목적어고요. 그리고 보어는 끝에가 무엇 무엇이다 정도로 끝나거나 누군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보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은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외의 나머지들이 수식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뭐 문제 일단은 멈춰놓고 해석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문장 성분 이런 방식으로 일단 풀어보는데 목적어의 밑줄치라고 하면은 목적어까지 문장 성분 표시하고 보어의 밑줄그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표시한 다음에 보어까지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 문제 더 풀면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해석을 다 써놓은 상태였고 성분 표시하는 걸 같이 해볼게요. 20번이랑 21번은 쌤이 직역을 일단 써놨습니다. 나의 가족은 심었다. 그래서 은는 이랑 다가 된 부분이 my family가 주어, planted가 동사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에다가 하라고 했으니까는 나무 몇 그루를 이 붙어 있는 some trees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들을 그래서 주어 아이고 자, 아이가 주어, 돈노가 동사 그리고 이 them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죠. 자, 나는 샀다. 공책한 건 을.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이 뭐야? 쌤이 이렇게 적어놓은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샀다, 공책 한 권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자, 그녀는 들었다 그의 목소리를. 그래서 she heard his voice. 네모친 부분이 지금 목적어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다 TV를. 자, 그래서 이때 얘들아 we가 주어고 watch까지 동사고 TV까지가 목적어예요, 정확히는. 자, after dinner는 자, 지금은 우리가 표시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 부분이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6번 they play tennis. 그들은 친다 테니스를. 그래서 여기에서 다행히도 우리말에서 예외가 생기지 않게 다 을를로 목적어가 구성이 되고 있어서 자, 기초를 쌓기에 느낌을 잡기에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장 성분에 대한 느낌을 잘 이해할 거고 자, 목적어 말고 이제 보어가 있는데 보어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려. 보어는 어떤 경우에 대표적으로 주어가 뭐일 때는 무엇 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예외가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우린 보어에 좀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어. 근데 느낌만 살펴볼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는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랬어. 그래서 누굴 설명하느냐? 주어를 설명하면은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하니까는 얘가 주어를 설명하는 애인지 목적어를 설명하는 애인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에 그래서 그는 이다 미스터 브라운.
그래서 이다가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자, 한번 살펴보자. 근데 주어 동사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 그는 자, 이거래. 근데 뭐래? 미스터 브라운이래. 자, 근데 이 미스터 브라운이 누군지를 살펴보자. 누구야, 얘가? 그가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그는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둘의 관계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목적격 보호가 아닌 주격 보호였던 거지. 자, 3번 나는 생각한다. 그것을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서도 자, 여기서 그것을이라고 써도 되는데 자, 일단 그것을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다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it이 interesting한 거고 interesting한 건 it인 거고 저 둘의 관계가 같지. 자, 일단 얘가 주어 동사였고 it이 목적어였는데 interesting이 it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 얘는 보어 중에서도 목적격 보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5번에서 그 경기는 is exciting 하는데 뭐가 exciting하다고? 그 경기가 exciting하다고. 그래서 자, 얘가 주격 보어가 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는 자, 보어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그 느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2번 설명 굉장히 해석을 이상하게 써놨는데 자, 우리는 느꼈어. 뭘 느꼈어?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실은 우리는 추웠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누가 추웠다고? 우리가 추웠던 거야. 추운 거 우리였다고. 뭐니 이거? 차가운이라고 해놨지만 추운이라고 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 대한 설명하고 있지. 그럼 뭐예요? 이 콜드가? 그치. 주격 보호였던 거지. 자, 4번 She heard the birds sing. 그녀는 들었어. 뭘 들었어? 새들이 뭐 하는 걸 들었냐면은 노래하는 것을 들은 거야. 그래서 새들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면 좋지만은 그래서 새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들이 노래를 진짜 뭐 가요를 부른 건 아닐 거고 지저귀는 것을 그래서 새들이 지적인 거고 지적인 게 새들이었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한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를 목적격 보호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6번에 그가 요리사가 됐고 요리사가 된 게 그기 때문에 이 요리사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그에 대한 설명. 그래서 주격 보호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보호가 조금 목적어에 비해서 보호가 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지금 당장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문장을 보면서 복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자, 겁먹지 마시고 마지막에 있는 수식어 자, 그리고 23번까지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쌤이 최대한 우리말에 비슷하게 해석을 달아놨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해서 여기에서는 수식어가 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하다 해서 자 이때 소 수식어니까는 am이라고 표시를 해줘도 괜찮겠죠. 자 3번에 it will rain heavily tomorrow 하면은 얘들아 여기서는 수식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때 비가 많이 내릴 거랬지. 그래서 비가 내릴 것이다 까지가 주어 동사였어. 이 부분이 주어고 이 부분이 동사야. 근데 어떻게 내린대? 많이 내린대. 그리고 언제 내린대? 내일 내린대. 이때는 수식어가 하나, 둘 이렇게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heavily라는 말은 자, 얘가 이 동작에 대한 설명을 나타낼 거고 투마로도 마찬가지로 언제 내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와 동시에 시간적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거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자, 5번이요. The class ends late. 그래서 수업이 끝난대. 근데 어떻게 끝난다? 늦게 끝난다. 그래서 또 동작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수식어가 이제 늦게였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주어랑 동사입니다. 주어랑 동사만 표시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고를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래서 you can meet이 동사고요. 자, her는 참고로 목적어였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언제 만날 수 있다고 다음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식어였습니다. 4번에 it is musical. 그것은 뭐였냐면은 참고로 이거 뮤지컬이 뭐고 자, 근데 뭐에 관한 거냐면 이 부분을 전부 여기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뮤지컬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관한 뮤지컬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6번 In my opinion 까지가 전부 다 수식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수식어 기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의 구조가 수식어로 쓰이면서 수식어니까는 형용사처럼도 기능할 수 있고 부사처럼 기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네가 잘못했어. 오피니언은 무슨 뜻이냐면 의견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의 의견인데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문장 배열하는 거. 요거는 같이 하면서 갈게요.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럼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하면은 뒷부분에 남은 게 얼마 없으니까는 훨씬 쉬워지겠죠. 자, he랑 happy 중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he겠죠. 어떻게 날린 거 아니에요. 자, he 그리고 동사 he is 이렇게 써놓고 남은 거 그가 어떻다고? 해피하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는 행복하다. 자, 2번에 자, 주어 자, 이 자리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위밖에 없고요. love 동사 쓴 다음에 뭘 좋아한다? winter. 자, 3번에 자,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스몰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these shirts가 명사 덩어리였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면은 동사는 당연히 are가 따라올 거고 자, 스몰 이렇게 쫓아오시면 되겠네. 자, 4번에서는요.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her parents 그리고 동사 live 쓴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거 in New Y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해놓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속도로 하는 거야. 다 안 돼 있는데 막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쫓아오셔야 돼요. 자, 5번에서 얘들아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더 티처랑 매트 둘 다 될 수 있어 원래는. 근데 생각을 해보자. 동사가 티치스야. 선생이 수학을 가르치니 수학이 선생을 가르치니 선생이 가르치는 거였지.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는 게 이 정도의 언어적인 감각은 당연히 다들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일단 매트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 6번이요. 자, 여기도 엄마도 주어가 될 수 있고, 또 디시스도 주어가 될 수 있어. 왜? 둘 다 품사가 명사니까. 그치만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 그 그릇을 설거지하지, 그릇이 엄마를 설거지하진 않잖아. 그래서 my mother washed the dishes. 이렇게 쓸 거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하면은, he, 그는 is 동사. 자, happy가 보어였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 We love winter. 우리는 좋아한다. 뭐를? winter. 겨울을. 그래서 을을 들어갔지. 목적어 쓰시면 되겠고요. These shirts까지가 주어였고 are가 동사. 어떻다고? small. 작다고. 왜? 이게 작은 거잖아. 뭐가 작다고? 이게 작다고. 그리고 1번에서도 그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게 그니까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였어. 자, 4번에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은 사는데 어디 사신다? 뉴욕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번에 선생님은 가르친다 수학을. 우리말 해석을 잘 해놨다면 문장 성분 표시하는 게 그만큼 수월해질 거야. 그래서 항상 해석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 6번이요. My mother washed the dishes. 엄마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그래서 을을, 은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영어에서 지금 문장 성분 배우고 있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왼쪽에 뭐가 있어? 이 앞쪽에 주어가 있고 이 오른쪽에 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수식어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동작을 누가 뭘 하는지 그래서 뭘 하는지 얘가 뭔지 아니면은 그래서 어디로 뭘 하는지 뭐 이런 식에 대한 정보가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번 시간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워낙에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서 자, 앞에서 문장 요소에 대한 요 설명 충분히 했던 걸로 많이들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 통해서 연습한 부분, 특히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하는 거랑 해석하는 거 다시 한번 빈종이에다가 정리를 깔끔하게 스스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쌤이 수업해 주는 게 머릿속에 수업 들으면서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빈 종이에다가 다 지금 문제 풀었던 걸 똑같이 그렇게 해보셔야 자기께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 살펴볼 건데 문장의 오형식을 배울 때는 뭐 새로운 거 없어.
이것만 잘 이해하면 문장의 오형식은 더 얘기할 게 사실은 없거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는 자, 전까지 이거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